새벽 3시 텅 빈 주방에서 밀가루 포대를 옮기다 무너진 무릎을 부여잡고 주저앉습니다. 한때 500명의 노동자를 호령하며 거대한 기계, 설비를 돌리던 제 손은 이제 눅눅한 반죽과 독한 세제 냄새에 절어 있습니다. 방금 전 교대하러 온 어린 알바생은 제 비틀거리는 걸음을 보더니 "사장님, 이제 좀 유난 좀 그만 떠세요" 라며 대놓고 혀를 차더군요. 평생 성실함 하나로 공장장 자리까지 올랐던 제가 어쩌다 이 화려한 카페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화려한 조명 아래 빵 굽는 냄새가 이제는 제 수위를 태우는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쇳가루 날리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작업복 지퍼를 목 끝까지 채우고 거대한 기계 설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공장 라인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나사 하나, 공정 하나가 어긋나면 수억 원의 손실이 난다는 중압감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500명의 작업자가 제 호루라기 소리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저는 그 거대한 공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박 공장장 손을 거치면 안 돌아가는 기계가 없다는 말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세상에 안 될 일은 없다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정년퇴 임하던 날 기름때 묻은 손을 씻고 공장 정문을 나설 때 제 앞날은 누구보다 튼튼한 강철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얻은 퇴직금과 아껴 모은 자산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고생 그만하고 시골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자고 했지만 제 속의 엔진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기계처럼 정직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믿었던 저는 제 몸을 직접 써서 정직한 결실을 보는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숫자, 장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땀과 노력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오는 일, 그것이 제가 평생 해온 제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는 공장 관리와 서비스업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500명의 사람을 관리하고 거대한 공정을 돌려본 경험이 있으니 고작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자만했습니다. 레시피라는 매뉴얼이 있고 원가 계산 확실히 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면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것이 제 논리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부하 직원들은 박 공장장님이 하시면 무조건 대박이다라며 저를 부추겼고, 저는 그 찬사에 취해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쇳덩이를 다루던 제 거친 손등에 밀가루 가루가 묻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부드러운 가루가 제 인생을 집어삼킬 늪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기도 외곽 폐공장을 개조한 부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기로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빵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밀가루라는 원자재를 들여와 제빵사라는 숙련공들이 공정을 거쳐 빵이라는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고객에게 출하하는 과정이 제가 평생 해온 제조 공정과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장화를 신고 공사 현장을 누비며 배관 하나, 전선 한 가닥까지 매뉴얼대로 설치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제 사전에 대충이란 없었습니다. 개업 첫 달 제 계산은 완벽하게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주말이면 3만 평 규모의 주차장이 차들로 꽉 찼고 매장 입구에는 오픈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루 매출이 800만 원을 넘어서고 한 달 순수익이 2천만 원을 찍었을 때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지인들은 역시 박 공장장이 하니까 다르다. 이건 카페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다라며 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별거 없다. 공장 돌리듯이 원칙대로 관리하면 무조건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달콤한 성공에 취해 저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손님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며 너무 기계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손님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지 나랑 연애하러 오는 게 아니다. 빵 맛 좋고 위생 깨끗하면 그게 전부다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가 만든 이 화려한 카페가 사실은 거대한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기름칠만 잘해주면 정직하게 돌아가지만 사람이라는 변수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개업 석 달이 지나자 제가 그토록 맹신했던 매뉴얼에 시커먼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기계는 기름칠만 잘해주면 정직하게 돌아갔지만 카페라는 곳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저는 제빵사들에게 공장의 공정관리표 같은 레시피 준수율을 요구했습니다. 밀가루 몇 그램, 발효시간 몇 분, 오차 범위 1% 이내 라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제빵사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빵은 기계로 찍어내는 부품이 아니에요. 습도에 따라 그날 온도에 따라 감으로 잡는 겁니다. 그들의 감이라는 소리를 저는 숭늉공의 나태함으로 치부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관리하려 들자 핵심 제빵사가 개업 4개월 만에 앞치마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공장 장질은 공장 가서 하세요 라는 비수 같은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는 거대한 구멍이 되었습니다. 당장 빵 맛이 변했다는 평이 돌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높아지면 공정을 수정하면 그만이었지만 한번 돌아선 손님들의 마음은 어떤 매뉴얼로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 관리도 지옥이었습니다. 500명의 노동자를 호령하던 저였지만 20살 어린 알바생 3명을 통제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상명하복이 기본이었는데 이곳 아이들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카운터를 보며 제가 직접 장화를 신고 화장실 변기를 뚫고 주방의 기름때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쇳덩이보다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65의 몸으로 나르며 저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제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서서 버티자 평생 튼튼했던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독한 주방 세제 때문에 손등의 피부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 1,500만 원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실하면 성공한다는 제 평생의 신조가 이 화려한 카페에서는 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형벌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운영한 게 아니라 제 몸을 땔감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대한 아궁이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추락은 브레이크가 터진 트럭처럼 가파르고 잔인했습니다. 제 계산기 속에서 고정비라는 놈은 잠들지 않는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 1천만 원, 거대한 냉난방기와 오븐을 돌리는 전기료 300만 원, 그리고 제멋대로 출근하고 그만두는 알바생들의 인건비 1,500만 원까지. 숨만 쉬어도 매달 3천만 원이라는 생돈이 증발했습니다. 처음 2천만 원을 벌어다 주던 효자 같던 가게는 이제 제 퇴직금을 매달 1천만 원씩 갉아먹는 거대한 아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설비 투자만 3억 원을 들인 제 가게. 바로 옆에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젊은 감각의 도넛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효율과 위생을 따지며 시멘트 바닥에 철제 의자를 깔아놓을 때 그들은 화려한 꽃 장식과 사진 찍기 좋은 조명으로 무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공장장 출신인 제 눈에는 허례허식으로 보였던 그 조명 하나가 수천 명의 손님을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집 빵을 먹던 손님들이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 꼭 공장 같아라며 비웃으며 옆 가게로 옮겨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제 30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생 끝에 편히 쉬자던 아내는 이제 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바닥을 닦는 무급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말한 정직한 결실이 이거야? 우리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 갚으려고 평생 모은 돈 다 털어놓고 이 나이에 남의 집 오물 치우는 게 당신이 말한 제2의 인생이냐고. 아내의 절규에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매뉴얼에는 아내의 눈물을 처리하는 공정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몸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버린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는 일과는 65의 몸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8억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제 인생이 실패작으로 낙인 찍힌다는 공포가 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통제를 입에 쏟아부으며 다시 앞치마를 맸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돌리고 있는 이 거대한 기계가 사실은 저와 제 가족을 집어삼키는 분쇄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제 인생의 공정이 완전히 멈춰버린 날은 기묘하게도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기계가 배신한 날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매장에 손님이 꽉 들어찼을 때였습니다. 주방에 대형 오수관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장의 복잡한 배관 설비를 관리해왔던 저는 사람을 부르는 대신 직접 연장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런 건 사람 부를 거 없어. 내가 전문가야. 라며 큰 소리를 쳤죠. 하지만 낡은 상가의 배관은 제 매뉴얼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밸브를 돌리던 순간 부식된 파이프가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갔고 시커먼 오수가 제 얼굴과 앞치마 그리고 갓 구워낸 빵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무릎이 마침내 꺾였습니다. 오물 바닥에 주저앉아 터진 구멍을 막으려 발버둥 치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전 공장에서 제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가족들과 함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한때 제 호루라기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저를 공장장님이라며 우러러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물범벅이 되어 바닥을 기고 있는 저를 보더니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눈에 서린 것은 존경이 아니라 지독한 동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심장을 오수보다 더 차갑게 적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멋진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악취 나는 오수 속에서 쩔쩔매는 늙은 사장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나가, 당장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 비참하게 터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 문을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세운 제 왕국은 고작 터진 파이프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건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아내와의 관계는 서류 한 장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성실함과 매뉴얼은 이 유연하고 냉혹한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계를 고치듯 인생을 고치려 했지만 정작 고장난 것은 제 오만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저는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텅 빈 매장에서 주방 설비들을 고철값에 넘기고 있습니다. 한때 8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저 반짝이는 오븐과 반죽기들이 이제는 제가 평생 다루던 쇳덩이와 다를 바 없는 차가운 고철로 변해 트럭에 실려 나갑니다. 텅 빈 공간에 남은 것은 고소한 빵 냄새가 아니라 제 무릎에서 나는 지독한 파스 냄새와 실패한 가장의 무거운 한숨뿐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 다뤄온 기계와 매뉴얼을 너무 맹신했습니다. 기계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내놓지만 사람의 마음과 시장의 흐름은 어떤 매뉴얼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제 화려했던 과거를 박제해두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65의 나이에 공장장 소리를 듣지 못하면 제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아 무리하게 몸을 갈아 넣어 가짜 성공을 유지하려 했던 제 오만이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 특히 나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께 제 비참한 뒷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그 성실함이 때로는 당신의 눈을 가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명함이 주는 권위는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정해진 매뉴얼이 없는 정글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은 35년 경력의 숙련공이 아니라 그저 길을 잃은 아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압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공장장이었던 제가 왜 화려한 베이커리 카페의 주방 바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제 뼈아픈 기록을 들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하면 된다는 무모한 믿음으로 소중한 노후 자산을 불태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노후에는 부디 이런 쓴 냄새가 아닌 평온한 향기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